자, 이제 지금까지 결말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사실은 그 뒷 이야기가 더 있죠. 길동이가 이제 그 임금한테 떠난다고 이야기를 했죠. 결말 부분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떠나가지고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중국에서 그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쳐서 항복을 받아서 율도국의 임금이 돼서 자기 어머니하고 이복 형인 인형을 불러다가 이제 잔치를 벌이는 그런 것이 이제 마지막 진짜 결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율도국 이상국가를 거기서 실현을 하게 되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허균이 홍길동전을 이제 썼다는 거는 다 아는데 허균은 그러면 뭐 정말 집안이 서자 집안이냐? 절대로 아니죠. 괜찮은 집안의 자식입니다. 바로 광해군 때의 이제 문인으로서 선조 때 문과에 급제를 했죠. 그런데도 이제 급진적인 개혁 사상 이런 거를 수행하는데 아마도 홍길동전을 쓴 이 허균의 스승 중에 이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달이라는 이분은 어머니가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스승님은 아무리 똑똑하고 시에 능하고 그래서 벼슬길에 나갈 수가 없는데 바로 이 허난설원 허균의 누이와 이 허균을 가리켰어요. 이달이라는 스승이 아마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홍길동전을 쓴 것이. 자, 우리 작품에 나타난 사회문화 역사적 상황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 글 내내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바로 적서차별이라는 거죠. 적서차별제도.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적자가 아닌 서자들은 자식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 벼슬길에도 나갈 수가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신분 차별이 있었죠. 개인의 능력보다는 출생 신분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었다. 양반과 종의 구별이 엄격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교 중심 사회. 자, 유교니까 공자와 맹자를 본받아라. 그 다음에 충과 효를 중시했고 무관보다는 문관을 우대하고 자, 출세하는 거 벼슬길에 올라서 이름을 널리 알린다. 입신 양명을 지향한다. 그럼 이런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 이건 유교 중심의 사상하고 관계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부인 외에 첩을 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무슨 제도가 나오냐면 본부인 외에 첩을 둘 수가 있었다. 첩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회 질서의 혼란과 의적 활동이 이 작품에 나타난 사회문화 역사적 상황입니다. 부패한 탐관오리. 탐관오리라는 게 뭐예요? 욕심이 많고 이게 탐관, 욕심이 많은 관리고 오리는 어떤 벼슬 하시냐 더럽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더럽냐? 부정한 짓을 많이 벌이는 그래서 더럽겠죠. 부정한 짓을 그러니까 욕심이 많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벼슬 아치들 그걸 탐관오리라래요. 탐관오리가 많아 사회가 혼란하고 백성이 굶주렸다. 왜냐하면 자기 주머니를 채우느라고 백성들의 그 세금을 멋대로 걷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졌겠죠. 자, 그러면 탐관오리는 많고 사회가 혼란하고 백성이 굶주렸다. 결국은 뭐를 빈민 구제를 주장한 의적 활동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글의 주된 갈등 양상과 주인공의 현실 대응 태도를 살펴볼까요? 홍길동의 처지와 소망이 있었죠. 그러나 사회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외적 갈등이 아주 심했는데요. 자, 무슨 자식,
그쵸. 첩의 자식, 첩 중에서도 양천, 양인의 첩이 아니라 천민의 첩이에요. 천첩이라 그랬죠.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 출생이 천한 뭐다. 적자가 아닌 반대, 서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뭐를 바랍니까? 다른 거 바란 거 없었죠. 호부호영만 했더라면 호부호영의 뜻이 뭐야? 호, 부른다. 아버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호, 부른다. 누구를 형, 형을 형이라 부르는 거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길동이의 소망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재능을 펼쳐서 벼슬길에 나아가서 이름을 알린다. 계속 나왔죠. 입신양명. 입신양명을 하고 싶어 했죠. 그 다음에 탐관오리들에 대한 재물을 빼앗아 백성을 구제했다는 것은 바로 이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죠. 이런 소망이 요거는 처지가 되겠죠. 나머지는 뭐냐? 소망이지. 처지와 소망. 사회 현실은 뭐냐? 적석 차별이 있었고 유교적 가치관이 팽배해 있었죠. 서자는 절대로 이제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그런 내용. 무관보다도 문관을 더 우대한 그런 유교 중심 사회가 팽배해 있었죠. 그 다음에 탐관오리가 아까 나왔죠. 부패한 벼슬아치 행포 때문에 백성이 살기가 어렵다. 결국은 둘 사이에는 외적 갈등, 길동이와 사회 현실과의 외적 갈등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홍길동의 현실 대응 태도는 뭐냐? 모순된 사회제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자신의 이상을 이루고자 노력을 했죠. 홍길동전의 결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쳐서 황복을 받고 자기가 이상 국가를 현실화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홍길동이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율도국이죠. 그래서 이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상사회를 세우고자 하는 작가의 바로 뭐냐? 작가의 뭐예요? 주제의식이 담긴 공간을 찾아라. 뭡니까? 거기 교과서는 안 나왔지만 율도국이 되겠습니다. 그럼 율도국을 건설을 했다. 바로 율도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조선을 벗어난 곳이죠. 조선을 벗어난 공간이고 공상적인 공간에서, 즉 현실에서는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갈등의 근본적 원인인 조선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율도국을 조선이 아닌 데서 세웠기 때문에. 길동의 갈등 해결 과정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적서차별로 인해서 한을 품었죠. 그러니까 길동의 근본적인 그 갈등의 원인을 봐라. 그러면 뭐야? 바로 천한 출생이라는 거. 이게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이야. 이것 때문에 집을 떠날 것을 결심했죠. 물론 그 한 때문이 아니라 특이라는 놈이 자기를 이제 잡으러 왔을 때 그 특이를 어떻게 죽였죠. 그러니까 살인자가 됐지, 길동이가. 그러니까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의적 활동을 통해서 빈민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길동이가 그나마 자기의 한을 이제 펼쳤죠. 풀었죠. 임금이 병조판서 벼슬을 내렸어요. 그래서 정말 갈등이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분차별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작품에 나타난 사상적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선은 인간 평등 사상, 즉 인간이 근본이다. 인본주의, 천부인권, 하늘이 부여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세, 사람이 누려야 할 권세 누가 내려주냐? 하늘이 내려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 누릴 만한 권세를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유교의 윤회 사상, 윤회라는 건 뭐냐? 돌고 돈다는 얘기지. 전생에 나쁜 짓을 하면 미물, 아주 하찮은 동물로 태어나고 전생에 착한 일을 하면 결국은 뭐냐? 사람으로 태어난다, 환생한다. 이게 윤회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의 선생님 잘못했네요. 불교의 윤회 사상으로 넘어가야 되겠고요. 유교하면은 윤회가 아니라 뭐야? 그렇죠. 충효 사상이죠. 그 다음에 빈민 구제 사상. 자, 요게 요로 넘어가요. 불교의 윤회 사상, 유교의 충효 사상. 그 다음에 길동, 재능이 뛰어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이상을 성취를 하죠. 그 다음 홍판서는 길동의 재능을 아까우고 처지를 이해하나 사회적 질서를 따르는 어떤 인물, 보수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오늘 홍길동전을 다 배워봤는데요. 어쨌든 허균은 적서차별제도나 빈민구제사상이나 이상국 건설 의지 등을 다룬 그런 소설 홍길동전을 이렇게 썼죠. 최초에 뭐라 그랬어요? 한글 소설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영웅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영웅 소설로도 분류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